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뭐시기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얘기를 하면 공정하고 질서 있는 환경 속에서의 자유로움을 말하는 거지. 방치, 방임, 내버려두고 네 마음대로 해. 적자생존, 힘센 사람 살고 힘없는 사람 어떡하겠어? 죽어야지.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 자유와 방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집단이 있었어요. 시장도 정부가 관여하고 조성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조절해서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너무 경기가 과열됐다. 그러면 정부가 자유 그러고 내버려두고 알아서 그냥 너무 지나치게다 폭발해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이 자유를 올린다든지 부가금,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해서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불경기가 오면 경제가 나빠지면 정부가 나서서 이자율도 낮춰보고 세금도 좀 줄여줘보고 정부 재정 지원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이상한 행동을 해요. 시장은 자유야 이러면서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무슨 지원을 하냐? 그냥 배 골자. 뭔 추경을 하냐? 무슨 지원을 하냐? 돈 없는데. 무슨 국채 발행을 해? 빚 늘어나는데. 이러면서 지원을 안 해요. 국민들이 배가 골아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자꾸 허리띠만 졸라매면 사람이 삽니까? 똑같아요. 지금은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어요. 돈이 돌아야 돈이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소비 쿠폰도 지원하고 루즈벨트가 대공황 때 그 쓸데없는 후보댐 만들었잖아요. 후보댐을 삽질해서 왜 만들어요? 그 불경기에 뭐 할 거라고. 일자리를 만들면서 그냥 공짜로 돈을 주긴 어려우니까 삽질이라도 해라. 댐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후보댐 만들고 노동자들 자꾸 사용자들하고 싸우는데 힘없어가지고 월급을 자꾸 깎으니까 노동자들끼리 단결해가지고 사장하고 협상해가지고 월급도 올려라. 그래서 노동조합 지원법도 만들고 그래서 미국이 드디어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이게 정부 재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죄송합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이 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세금을 자기들이 깎아줘 놓고 부자 세금 자기들이 깎아줘 놓고 정부의 재정이 없으니까 지원하면 안 돼. 그냥 참아. 이러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인데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이런 기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무능한 정치 집단이 3년 동안 나라 살림을 맡았으니 경제가 살 리가 있습니까? 경제만 망쳤습니까? 민주주의 정치도 망쳤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죠? 나라의 모든 권력 다 국민의 것이죠? 그 권력을 위임받았으니 그들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심부름꾼 대리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이 자기 건 줄 알고 그 권력을 자기들의 가족들 비리를 감추거나 자기의 잘못을 덮거나 심지어 자기 한잔 하는 데만 쓰고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으면서 자꾸 국민들이 비난하고 야당들이 자꾸 말리고 이러니까 아예 야당 싹 없애버려야 되겠다. 권력을 그냥 나가 싹 다 100%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게 바로 비상계엄 아닙니까? 이게 나라를 망쳤잖아요.
정치도 망치고 경제도 망치고 또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인데다가 지금도 정전협정만 체결한 법적으로는 계속 전쟁 중인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전쟁 중인 나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전쟁할 때만큼이나 많은 군대가 휴전선을 놓고 서로 정말 탱크, 미사일 수십만 합치면 100만이 넘는 군대가 총구를 겨누고 실탄 장전해가지고 쏘기만 해봐라 이러고 저건 눈 부라리고 있어요. 거기다 톡 건들면 전쟁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하려고 북한에 대고 온갖 자극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외환을 유치하는 전쟁을 유발하는 그런 짓을 하는 바람에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깨지고 위협받고 있어요. 이러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습니까? 있는 돈도 빼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순매도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지금 무슨 협약을 하려고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전부 다 손살을 치고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답니다. 새로운 접촉은 아예 끊어져 버리고 있는 것도 자꾸 철수하려고 그러고 이러니 여러분 여기 계신 오늘 장날인가 본데 이 장날에도 장사가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경제도 망쳤죠. 안보도 망쳤죠.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꾸 외교 가지고 뭐라 장난치던데 우리가 한미동맹 중요하죠. 진영 대결이 심화되니까 한미일 안보협력도 필요하죠.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도 옛날에 우리나라 침략해놓고 침략 사실 자체를 부정을 하거나 피해 입힌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안 하니까 사과해라. 누가 돈 달라 그랬냐? 진심으로 사과나 해. 근데 잘 안 하잖아요. 독도가 자기 거라고 우기잖아요. 이런 거는 문제를 삼아야겠지만 그 외에 뭐 경제협력이나 안보협력이나 기술협력이나 문화교류나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도 싸울 건 싸우고 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나 이 문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은 좀 떼가지고 이런 부분은 서로 협력해서 윈윈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또 따질 건 따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찬성, 무조건 우리 편, 무조건 반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동맹을 발전시키고 돈독하게 하는 거 해야죠. 한일 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죠. 또 한편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우리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라들하고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도 좀 팔고 우리 가수들이 중국 가서 노래도 좀 부르고 러시아의 자동차 공장도 필요하면 다시 재기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으로 몰빵해가지고 다 원수를 질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용 외교요. 모든 외교의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 즉 국익이죠.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를 해야죠. 우리나라 중심으로. 그런데 맨날 편들고 괜히 실익 없이 몰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이제 다 바로잡아야죠. 무너진 경제, 외교, 안보, 평화, 민주주의까지 이제 회복해야죠. 다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장의 길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정부가 유능해야 돼요. 정부 권력을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서 제대로 쓰는 충직한 대리인 일꾼, 여기 어기구 국회의원 같은 훌륭한 국회의원을 뽑고 6월 3일에는 준비된 유능한 충직한 일꾼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